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행정사법인 리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행정사 정진석입니다. 여기 학교교법학원에서 행정사실무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오릴림 행정사사무소 대표 최일환 행정사입니다. 저도 합격의법학원에서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전담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행정사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듣고자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네. 뭐 하나씩 한 번씩 질문을 한번 주시면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일환 행정사님도 이제 내용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행정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행정사란 무엇인가인데, 행정사란 어떤 업무를 하는 걸까요? 일단 종류부터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정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행정사. 일반적인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름 자체에서 번역을 하는 행정사이고, 마지막은 해사 행정사. 해상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행정사. 그래서 이렇게 일반, 외국어 번역, 그 다음에 해사 행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는데, 주로 오늘 저도, 그 다음에 최일환 행정사님도 일반 행정사이다 보니까 일반 행정사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일반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보통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중에서 특히 인허가에 있어서는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행정기관 상관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그리고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도 할 수 있는 게 행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전문 자격사가 가장 중요한 게 대리권인데, 행정사의 대리권은 행정기관에 대한 이제 인허가 대리권이 있고, 추가적으로 출입국 이제 민원 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출입국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행정관계 법령 아니면 행정에 관한 자문 업무도 행정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문 업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행정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 업무,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사님 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실까요? 뭐 다른 법인들도 많이 하는 업무들이 있겠지만, 저희 행정사법인 리더스에서는 보통 이제 크게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아니면 임원 변경, 정관 변경, 아니면 해산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리법인들은 보통 뭐 일반적인 확인서 아니면 등록증, 허가증을 대행을 하는데, 저희 법인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서, 아니면 여성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이런 확인서 등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등록증이나 요 근래 AI 관련된 인허가 또 문의가 오거나, 아니면 GPS 관련해 가지고 위치 기반 관련된 이런 인허가도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이걸 대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새 외국인 관련해서 또 외국인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체류 자격 변경이거나 비자 신청을 또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식품 관련된 해썹, 이러한 인허가도 행정사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일환 행정사님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주로 되게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중소기업 또는 이제 상장기업, 대기업에서 신사업을 준비할 때 보통 신사업의 인허가가 수반이 돼서 그 이제 신사업의 인허가 파트너로서 보통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비자 업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출입국 비자 업무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정지상 행정사님 말씀처럼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업무도 많이 문의를 주고 있어서 주로 오히려 이제 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통틀어서 진행을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통 행정사 업무,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행정심판법을 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행정심판 업무도 저희가 당연히 또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권리, 의무에 관련된 계약서 작성도 행정사 업무로 문의가 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하는 것들이 토지 관련된 이제 보상 관련해서, 토지 보상 관련해서도 이렇게 대행하는 행정사님도 계시고, 아니면 조달 관련된 일도 하는 행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사 업무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행정사님마다 이제 특장점이 되는 행정 업무 분야가 굉장히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 이건 좀 편집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음은, 네, 한번 넘어가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행정사가 되고 나서 진로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행정사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행정사 합격을 하시면 이제 제일 많은 고민이 이제 일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이 자격증으로 취업을 하는 곳을 찾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취업할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행정사법인이 이제 2021년부터 행정사법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행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는 행정사법인에서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취업이 되는 비율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개인사무소 아니면 합동사무소에 이제 개업을 통해서 하는 비율이 뭐 제가 볼 때는 4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일반 기업에 또 취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용도로 한 뭐 20, 30%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실제 법무팀으로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기업에서 다녔던 곳에서 훨씬 더 이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사업종 뭐 로펌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비슷한 다른 사무실에 법률 관련된 사무실에 취업을 하고 이런 비율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타 자격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행정사를 취득을 함으로써 더욱더 시너지 이제 더 효과를 얻으시기 위한 비율이 한 10% 정도. 그래서 보통 뭐 행정사, 법인, 취업용으로 아니면 개인사무소, 일반 기업, 타 자격사의 시너지 아니면 유사업종 취업하는 용도로 했을 때 1대 4대 3 1대1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 진로는 아직은 이제 취업용보다는 개업용의 좀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전문직이 워낙 많은 전문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그런 전문직은 아무래도 개업 세무사, 개업 법무사가 대부분이고 뭐 반대로 회계사라든지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고 나서는 보통 이제 법인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식으로 전문직마다 그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뭐 가장 궁금해하는 행정사 연봉, 보수,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상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고소득이 가능한 자격사인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동기 그리고 후배 행정사 그리고 선배 행정사들 봤을 때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행정사로 개업을 했을 때 그 연봉의 기준은 가장 못 벌었을 때에도 직전에 다녔던 직장보다는 비슷하거나 그 이상 가장 못 벌었을 때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업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일하셨던 이제 기업의 연봉 정도를 최소로 잡는다라고 생각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되시려면은 더 업무를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이지만 우리가 사업자, 자영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소득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일을 안 하면 정말 영원히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평균적인 선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천차만별로 업무의 연봉은 행정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인의 대표이다 보니까 기준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분은 이제 소속 행정사이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이 되었던 행정사 급여로 이제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급여 기준은 일단 제가 보통 뭐 한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로 이렇게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오래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제가 그 조직 구조를 약간 바꿨는데 인센티브 형태로 좀 바꿨고 그랬을 때 어떤 업무를 자기가 다 잘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소득 차이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업무를 내가 아는 정도 그래서 보통 저희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업무를 좀 습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그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확실히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3개월 지나면 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에서 받았던 소득 이상은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더 많은 능력이 있는 분들은 뭐 대기업 이상의 영목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법인의 대표이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나오면 대부분의 다 소득이 법인 소득이라서 약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아까처럼 취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연봉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업하는 용도라고, 개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연봉이란 개념보다는 매출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최대한 비용을 적게 나가면, 우리 행정사님도 지금 이제 개업한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개업한 입장에서는 뭐 나가는 비용보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비용들이 다 수익으로 잡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동기 행정사, 후배 행정사들 보면은 다 세무사님들이란 이제 항상 하시는 말이 비용 잡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소득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 중에 다른 분들은 이제 금액 단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동기 행정사도 저도 이제 검증을 해볼 방법이 없다 보니 월 1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일단 적게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좀 적어서 그 다음에 소득세도 내야 되니까 그런 걸 빼고 나면 또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출 단위로, 그 다음에 영업이 가장 힘이죠. 영업을 통해서 그만큼 이제 일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면 그만큼 이제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이거는 뭐 무한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이상 8천 이상이 나오면 사실상은 소득세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뭐 이렇게 그래서 영업 비밀로 대부분이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고소득도 너무너무 가능하지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런 행정사의 좀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사의 장점은 업무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행정사 업무를 한 지가 6년 차입니다. 6년 차. 숫자로 할 수가 없네요. 예, 6년 차인데 6년 차를 하면서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업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저한테 발견해서 이런 업무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업무 범위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훨씬 더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단점은 같은 업무로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단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기가, 이거는 아마 이제 혼자 개업을 하시는 행정사님들은 훨씬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넓은 다양성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전문성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동의하는 바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무적으로는 장단점을 잘 말씀해 주셨고, 그냥 행정사라는 이제 내가 행정사라는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면, 장점은 딱히 시즌을 타거나 시기에 타지 않아요. 업무 자체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어떤 경기나 이런 걸 타지 않고 업무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허가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좀 일회성 업무이기 때문에 한 업무가 끝났을 때 다음 업무를 우리가 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제 맞는 분들은 행정사가 최적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질문에 행정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어떤 건지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최일아 행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행정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위기에 되게 강해야 돼요. 우리가 출입국 업무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분들 또는 인허가 업무를 할 때 워낙 업무를 처리할 때 변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봐야 되는 법도 많은데 그 컨디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뭔가 위기가 오고 변화에 대처하는 거를 스트레스 받아 한다. 그런 분들은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요새 우리 최일아 MBTI가 뭐죠? MBTI 저는 이제 D만 말씀드리면 P이기 때문에 네. 물론 업무할 때 스케줄은 J처럼 스케줄을 하지만 P 성향이 좀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 변수 능력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얘기해주시죠? 저는 이제 ENFJ인가요? ENFJ.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맘 편하게 합니다. 그냥 유들유들하게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되게 저희 사무실에서도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너무나 계획적으로 잘 틀에 박힌 스타일로 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이게 틀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덜 스트레스 받는 분이 그래도 이러한 전문직 행정사에 좀 더 이제 조금 뭐 가깝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기 능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법학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과목이 있고 행정법이라는 이제 저희 시험 과목에 있는데 행정법 그러니까 법학에 더 가까워서 법을 뭐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어떤 규정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 그다음에 법학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이 업무에 좀 더 좀 빠르게 적응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능력이 저희는 이제 주무관하고 그다음에 의뢰인하고 소통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무관과 그다음에 의뢰인 그 중간 입장에서 잘 소통하는 능력이 어떠한 뭐 자격사도 다 필요하겠지만 행정사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은데 제가 가르치는 이제 사무관리론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법이에요. 근데 민원 처리법이 민원인,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되겠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한 그 인허가를 저희가 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돼서 양방향성으로 소통도 잘해야 되고 위기대처, 변수, 그리고 법도 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맞는 육각형의 능력이 필요한 전문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학과가 무슨 학과죠? 네, 저는 이제 도시행정학하기 때문에 네. 행정학을 전공을 해서 아무래도 네. 그 행정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 적응은 좀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 듣는 분들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네. 행정사 추천할 만한가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행정학과 분들이 주로 공무원을 많이 진로로 선택을 하세요. 근데 공무원도 당연히 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공무원이 됐을 때 그 공무원과 그리고 민원인의 중간에서 대리인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도 꼭 추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공대생입니다. 공대생도 추천합니다. 공대생에게 다양한 인허가가 있는데 자기의 전공에 맞는 인허가를 또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공대생에게도 추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추천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행정사가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는 법인의 대표이다 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행정사랑 일과가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 개업하는 행정사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텐데 영업도 해야 되고 즉 고객을 만나야 되고 업무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사무실이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영업 쪽 그래서 고객을 주로 만나는 외부의 활동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사무 이제 내근하고 있는 행정사분들은 보통 사무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로 업무는 월요일 뭐 일주일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은 주로 이제 외부 미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내부에서도 이제 회의로 진행을 하면서 화수목은 이제 업무에 관련된 서로 보고를 하거나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소속되어 있는 행정사분들은 보통 이제 업무 처리 때문에 보통 10시에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고객과 소통을 하고 나서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보통은 퇴근을 한 다음에 업무가 좀 밀려 있다라고 하면 뭐 일과 이후에도 그다음에 뭐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대표이다 보니까 사업자 미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표는 훨씬 더 일찍 시작하고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제가 매주 2번 새벽 조찬 모임도 하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답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일도 행정사로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래 행정사님은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은행 업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기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9 to 6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9 to 6에 서류적인 작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담 전화가 오면 상담도 하고 클라이언트 미팅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접수 일정이 있으면 접수를 해야 되는 외근 일정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실상 서류 일정을 다 끝마칠 수가 없어서
개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6시 이후에 그때 이제 온전하게 좀 업무 정리라든지 서류 작업을 그때 할 수가 있어서 좀 만약에 업무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워라밸적인 측면에서는 업무 시간이 좀 길기는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일하다 보면. 그렇고 저도 똑같이 이제 주 단위로 보면은 똑같이 저도 사업가 모임 다 이제 개업하시면 사업가 모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주로 저녁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사업가 모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또 수업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을 둘 다 꽉꽉 채워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저희 행정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아직은 길지 않고 올해가 지금 24년도 12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에 있어서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6회 선배 행정사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최일아 행정사님도 9회 합격을 하셨잖아요. 아직은 이제 과도기이지만 제가 보았을 때 6회보다 그리고 9회가 그리고 12회가 훨씬 더 전망은 또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전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행정사 전망은 사실상 너무너무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크게 뭐 2가지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냥 너무 좀 보편화된 얘기일 수 있지만 점점 우리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도 없고 그 인허가 절차도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사분에게 알아서 이제 수요가 이런 업무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출입국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력 문제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외국인 분들이 워낙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출입국 업무도 수요가 너무너무 늘고 있어서 행정사 전망이 정말 좋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매년 수업을 할 때마다 굉장히 젊은 분들, 딱 봐도 대학생 분들이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알고 행정사를 준비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이 사실 하나였어요. 아빠가 행정사 또는 엄마가 행정사. 자,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추천을 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다. 자, 이거는 사실상 너무너무 좋다. 이런 뜻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수업을 듣는 분들의 직업군들 보면 정말 다양하게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40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향후에 내가 뭐 미래를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행정사를 통해서 내가 평생 직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전문직으로 행정사를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30대 분 중에서도 직업을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기보다 뭔가 이제 변화를 좀 주고자 하신 분도 있고 저희 이제 강의 듣는 분 중에도 20대도 계시는데 20대 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사가 더 좋다라는 주변에 그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행정사 전망을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보통 저희가 이제 기업 행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특정 과에서 만약 기업 관련된 기업 행정을 담당하는 기업 지원과가 보통 많이 이제 기업 행정을 많이 담당을 하는데 그 기업 지원과에서 공공기관을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무슨 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산업진흥원을 만들게 되어서 그 산업진흥원이 이제 뭐 어떤 지원 사업을 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기업 지원과 공무원이 직접 업무 처리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행정 업무를 위탁을 주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공공기관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행정사가 하잖아요. 그 행정기관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뭐 상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은 다 모르거든요. 어디에 제출할지를. 그랬을 때 뭐 아까 이제 최일아 행정사님이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행정기관이 많아지면 뭐 행정사들이 많아지더라도 저희는 이제 그만큼 더 수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해지고 역할이 많아진다라고 보아서 행정사 전망은 앞으로 12회, 13회, 14, 15회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A부터 G까지 모든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행정사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행정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쵸. 아니,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러면 행정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따면 돼요? 돼야지 네, 앞에 맞아요. 말씀하신 거를 이루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행정사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차 시험은 이제 그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은 총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법 중에서 총칙 분야, 민법 총칙,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 개론 세 과목으로 나눠지고 오지전다형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 평균 60점 이상인 절대평가 방식으로 1차를 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에 2차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차를 논하기 전에 하나 네. 더 주의해야 될 게, 한 과목당 25문제를 25분씩 75분 동안 75문제를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보면 되게 뭐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75분 안에 75문제를 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1차 시험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 그 다음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2차로 넘어오잖아요. 2차로 넘어오게 되면 2차는 보통 1월 달에 1차가 6월 달에 보통 보잖아요. 올해는 6월 1일 날 시험을 보고 2차는 10월 5일 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2차 과목에는 총 4과목으로 보통 준비된다고 보시면 되고, 과목은 민법, 계약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사는 제가 가르치는 행정사 실무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번역은 대체되는 이제 시험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고, 해사행정사는 해양심판제도라는 과목을 통해서 별도 과목을 응시하시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몇 명을 뽑나요, 행정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최종 합격까지 하면 일반 행정사는 한 250명 정도 네. 뽑는 것 예, 같고, 이제 회사 257명 아니나요? 약 이제 250. 정확하게 이제 이게 매년마다 사실 달라요. 아, 그랬나요? 올해, 예, 아. 매년 그게 257명이 고정된 인원은 아니고 음. 매년 조금씩 달라져서 250명 한 전후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여 명을 일반 행정사로 뽑는데, 네.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을 잘 준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은 합격협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합격을 했을 때 학원을 다녔어요. 그 학원이 이제 합격협학원이죠. 학원을 다녀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시행착오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멘탈적인 게 얼마나 강하냐, 이런 측면인데, 시행착오를 안 하는 건 당연히 학원에서는 커리큘럼이 다 이미 증명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그대로 실천을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멘탈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진도가 밀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원을 다니시든 또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든 그 업데이트 되는 그 속도, 그리고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내가 혼자 슬럼프라든지 뭐 일정이 늘어지지 않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서 저는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들으셨죠? 저는 아주 훌륭한 우리 네. 정지서 행정사님께 실무법을 또 아, 들었고, 그렇죠. 네. 이제 민법 김미영 교수님, 그리고 물어보는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훌륭한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죠? 저요? 네. 네, 저는 이제 6개 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1차와 2차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고맙게도 제가 이제 수석을 2018년도에 수석을 하게 되어서 그때 이후로 여기 학교법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학교법학원에서 작년에 2013년도 제 10일에 수석 합격자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에서? 네, 학교법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아유,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응시자가 6,800명 됐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사실은 좀 2차에 되게 강한, 물론 1차도 그렇죠. 강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2차 논술형 시험,
네.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논술하면 행정사 논술하면 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합법 이렇게 하면 네, 되나요? 합법으로 오시면 저희의 네. 직접 수업을 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최라 행정사님은 수업을 언제 하시죠?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아. 수업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매주 일요일 날 2시에 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이게 현장 강의는 마감이 금방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감이- 지금 우리 박 PD님, 네, 지금 숫자가 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장 강의? 안 된대요. 아, 동영상밖에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차기, 25년도 준비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건 마감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이 합격률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강의 들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수업을 들어야 토요일은 우리 최일아 행정사님 얼굴을 보고 일요일은 저를 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25년도 준비하신 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강의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고 동영상도 일단 미리미리 신청하면 또 할인이 되나요? 네, 할인 된다고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법학원에서 이제 지금 24년도 올해 12에 이제 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혹시 어떻게 그래도 기억이 좀 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했을 때 합격이 좀 되는지 네. 소감,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 간단히 얘기해 일단은 주시면.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세 과목에 대해서 시간 분배 연습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2차가 논술형 시험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논술형 시험에 대비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학원에서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혼자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그 현장 분위기 또는 그 모의고사를 내가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연습이 좀 어려울 수 있고 학원에 오시면은 그 현장 분위기 실제로 시간을 재서 시험을 보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가 또 직접 채점을 채점을 해주네요. 첨삭을 다 직접 첨삭을 해주기 해주잖아요. 때문에 야. 저는 이제 사무관리론 채점을 해주고 첨삭을 했을 때 제가 채점해줬던 점수와 네. 거의 동일하게 많이 나왔다는 합격생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채점을 어떻게 해주시는 편인가요? 채점을 저 또한 이제 바로바로 저도 즉각 해드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행정사 실무법 기준으로 작년에 평균이 39점대가 평균이었는데 저희 학원에서 무려 81.66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제 실무법으로. 아니 이제 수석하신 분도 나왔는데 그분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한 과목 특정 과목에 고득점자도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81.66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 수업을 잘 따라갔더니 이렇게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채점을 본인이 매주 받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걸 매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합격의 법학원이 가장 강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행정사 시험이 2차 과정 중에서 보통 법령이 많이 개정이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법령이 개정된 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자서 챙기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저희가 모든 개정된 법령을 다 정리해서 떠먹어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따라오시면 개정된 부분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요. 사무관리론도 네. 바로 이제 직전 시험에서 개정된 부분에서 바로 딱 시험이 기출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개정 법령을 잘 챙겨주셔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 법학원에 수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수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최일아 행정사님과 그다음에 수강을 하시면 정진석 행정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네, 합격의 법학원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저희가 둘 다 행정사잖아요. 네. 그리고 행정사 2차를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치는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 자체에 중요한 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잖아요. 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 행정사로서 하는 업무에도 관련이 돼 있어서 저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도 관련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전공이 행정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도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정진서 행정사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석 합격자이면서 행정사 실무를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정확한 법령, 공부 방법, 노하우 그리고 강의도 실무에 대해서 당연히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합격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이런 거 할까요? 네, 그럼요. 자, 네. 이제 24년도 이제 12회 준비하신 분들이 6월 1일 날 1차 시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1차 시험이 끝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뭐 다음 25년도 준비하신 분들이 보시겠지만, 행정사 시험 행정사 이 시험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저희 법학원에 오셔가지고 잘 체계적으로 잘 들으신 다음에 잘 따라가시면 아마 올해 이 12회도 합격을 하시고 내년도 준비하신 분들은 좋은 합격의 영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저희 학원의 그 목표 그리고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고 단기간에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학교의 법학원과 굉장히 잘 맞는 공부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아마 이제 학원에 신청하는 거는 저희 아마 동영상 밑에 어딘가에 띄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뭐 마무리 멘트로 합법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합격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셋, 합격!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학교의 법학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합격하겠습니다. 네. 합격으로. 자,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12회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들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합격!